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새로 조성한 이 베리드림 블루베리 농장에 이제 처음 식재 과정부터 제가 현장에서 직접 제 방식대로 식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동안 제가 블루베리 재배 방법에 대한 연재를 하면서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처음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하신 다음에 화분 재배를 하시든 두둑 재배를 하시든 바닥에 제초 매트를 깐 다음에 식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제초 매트를 까는 과정부터 첫 단계부터 제가 시범적으로 제 농장을 모델로 삼아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계속해서 연재의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니까 전에 제가 이론적인 연재를 한 것을 꼭 바탕으로 좀 해두셨다가 실제 어떻게 접목을 하는가를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여러분들도 블루베리 재배를 새로 시작하시던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이시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실제 현장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재 첫 단계에서는 처음 농장을 조성하고 나서 화분 재배든 두둑 재배든 간격이라든가 배치, 나무의 배치 관계를 고려해서 저는 반드시 사전에 먼저 기준줄을 먼저 띄운 다음에 각 배치별로 줄을 반드시 저는 설치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반듯하게 보이기 위한 멋지게 모양만을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전에 블루베리 재배 방법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줄을 띄워서 간격을 배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가 바람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바람의 통로를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해야 가장 바람의 통로가 적정하며 풍속을 너무 세게 만들어도 안 되고 풍속을 너무 느려도 안 좋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 간격도 중요하고 또 사람이 걸어다니는 이 간격이 정확하게 줄로서 배치가 된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화분이든 두둑이든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는 것과는 다음에 블루베리든 일반 나무든 과수든 똑같습니다. 이 풍향의 영향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 풍향을 제대로 유지시켜 주는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나무가 잘 자라고 또 병충의 발생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줄 띄우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제 농장을 기준으로 삼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줄을 띄우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줄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기준줄을 거리를 먼저 정확하게 표시를 필요하신 만큼 기준 거리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지금 전에 공사를 하면서 이 농장에서 사용할 도로 이 폭을 3.5m를 잡았는데 그 3.5m 간격을 표시해서 먼저 기준줄을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줄은 도로에 사용할 기준줄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식재로 사용할 그 기준줄을 이제 두 가지로 띄어서 거기서부터 나무들을 배치할 줄을 다시
띄우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도로로 사용할 폭을 저 같은 경우는 3.5m로 잡았기 때문에 3.5m의 기준들을 받기 위해서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표시했던 그 표시를 기준으로 저희 농장 나무 배치를 위한 기준줄은 설치가 됐습니다. 이 기준줄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농장에서 도로로 사용할 3.5m를 띄운 다음에 설치를 했는데, 이 기준줄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준줄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저는 1m를 뛸 계획인데요, 여기서부터 화분을 배치를 하든 두둑을 설치를 하든 나무가 식재될 공간인데, 이 기준줄이 간격이 1m가 됐든 2m가 됐든 일정해야만이 바람의 통로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수레라든가 또 수확을 한다든가 약을 치신다든가 할 때 다니실 때 들쑥날쑥 하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 이거이 편리하기 때문에 편리성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첫째는 나무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의 통로, 정확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확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줄을 띄워 놓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농장 도로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줄을 정확하게 띄워 놓으시고, 이 기준줄로부터 여러분이 필요한 거리를 1m든 2m든 1.5m든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또 표시를 해서 이 기준줄을 설치를 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기준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기준줄을 띄워서 여기서 저희가 일정 간격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폭 자체는 여러분들이 편의성으로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정확히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1.5로 했습니다. 1.5m로 간격을 띄어서 표시를 한 다음에 지금 저 끝에 보이는 이렇게 중간중간 저렇게 빨갛게 표시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먼저 간격을 1.5m씩 둬가지고 찍은 다음에 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여기와 여기는 정확하니 1.5m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농장은 이 처음 기준줄을 기준 삼아 여 줄부터 실질적으로 지금 식재가 저쪽 농장 안쪽으로 식재가 되는 줄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50mm 관이 전체적으로 쭉 깔리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관수 설치는 관수 라인 설치할 때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두둑이든 빼기든 이렇게 배열을 해주면 그 위로 관수 시설이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 통로를 평소에 이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니는 통로가 되고, 지금 이곳은 이 선은 나중에 차광망에 쓸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간격이 이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농장을 처음 하실 때 반드시 이 간격을 일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80% 정도의 중요성이 나무의 바람 통로를 균일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고, 한 20%는 또 이렇게 반듯하게 해 놓으면 훨씬 더 미관상으로도 깔끔하고 청소를 하거나 관리할 때도 엄청 편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재하기 전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렇게 정확한 간격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줄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분은 백재배를 하고 일부분은 두둑재배를 하는데, 두둑재배든 백재배든 하우스든 상관없이 이 스타트 줄이 이제는 식재 스타트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줄을 띄운 이유가 또 여기서부터 또 기준점을 삼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농장이 길어서 일단은 노지 재배는 이 기준줄에서 70m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아까 두 번째 식재 기준에서 식재 기준줄을 띄웠던 줄에서 지금 70m를 왔습니다. 70m를 와서
그 줄에서부터 여기까지 70m 줄이면 이게 또 식재가 될 이쪽으로 저희 이쪽으로 쭉 펼쳐질 건데요. 지금 이 기준줄이 또 다시 이쪽에 기준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식재 폭을 얼마로 할 것인가, 또 보폭은 얼마로 할 것인가.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식재되는 폭은 1m를 하시던 60cm를 하시던 70cm를 하시던 상관없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 열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통행할 이 폭은 가능하면 꼭 2m를 확보를 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봤는데, 이 일정한 식재 간격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행폭, 열간의 폭이 2m였을 때 가장 바람의 순환이 멈추거나 빠르거나 하지 않고 가장 온순하게 지나가는 폭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재될 폭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하셔도 크게. 지금 현재 일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줄을 지금 쳐놓은 상태인데요. 보시면 최초 저쪽 가장자리 이 줄을 한 줄 저렇게 길게 줄을 띄웠고, 그 다음 저 줄이 기준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줄이 기준이 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다니는 통로, 즉 열간 거리는 2m. 그러면 저기에서 2m를 줄을 띄웠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길이 다니는 이제 보행로 폭이 되겠죠. 여기에 나무가 심어지고 여기에 나무가 심어지고, 그러면 다시 저 줄을 기준으로 해서 2m 띄운 다음에 이렇게 줄을 띄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줄이 기준이 돼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식재될 폭을 80cm를 했습니다. 그러면 80cm를 또 전체적으로 이 줄이 기준이 돼서 계속 70m, 길이 70m까지 일단 줄을 띄웠고요. 다시 똑같습니다. 방법은 다시 이 줄이 기준이 돼서 보행로, 통로 줄을 2m를 띱니다. 이런 식으로 보행로, 통로는 가능하면 꼭 최소 180m, 그리고 가장 좋은 바람 역학적인 걸 계산했을 때 열간 거리, 사람이 다니는 거리 폭은 꼭 2m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무를 식재할, 화분을 배치할 이 공간은 농가에 자유로 좀 폭을 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제가 배열을 끝내놓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줄을 전체적으로 이제 똑같은 2m 80cm, 2m 80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기준점이 되는 줄, 이 줄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 드린 겁니다. 이 줄이 틀어져 버리면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줄을 정말 신경 쓰셔서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줄이 설치되면 부직포 작업을 하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재의 가장 첫 단계, 사소하게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 줄 띄우기 작업이 지금 끝난 상황인데요. 지금 기준줄을 여기 보시면 기준줄을 띄운 다음에 이 기준줄에서 이쪽 기준줄 이렇게 간격을 이 기준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서 있는 폭이 줄이 자세히 보이시겠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가 되겠죠. 이 보행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보행로 끝선을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 폭이 지금 식재될 폭입니다. 그래서 이 식재될 폭에 식재를 한 다음에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제가 사용하는 것은 마대 방초 매트인데요. 이것이 부직포 방초 매트보다 훨씬 더 제가 사용을 해본 경우가 견고하고 잡초 방지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서 저는 이것을 마대 방초 매트를 사용하는데요. 이 줄을 띄워놓은 이 앞에 쭉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세 줄을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지금 부직포를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전에 보여드렸던 잡초 방지용 제초 매트는 여러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제초 매트를 고정하는 고정핀들도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고 철제로 생겨서 디귿자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플라스틱을 그런데 약간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 좀 쪼가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많이 그냥 얻을 수 있는 재료인데요. 이런 나무 쪼가리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전동 드릴에 이 나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해 놓게 되면 이 제초 매트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핀이 어떤 핀의 종류가 됐던 기성품의 핀들은 그 고정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제초 매트가 날아간다든가 찢긴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방식 이 재료를 사용을 해서 받게 되면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먼저 시범적으로 박아 놨는데 지금 이곳은 제가 아직 안 친 이유가 이 바닥은 나중에 추후 전체적으로 깔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닥을 아직 고정을 안 했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나무 어떤 소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사용해서 고정을 해버리면 솔직히 태풍이 와도 이 부직포가 날아가거나 찢기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제초 매트 설치에 있어서 포인트는 아까 그 기성품으로 나온 고정핀이 여러 개 보시면 저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많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전반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잘 들게 불안정한 곳이나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박아 놓으면 이 자재 자체가 엄청난 고정력과 이 부직포를 찢어지지도 않고 이 핀은 벌써 깨진 상황인데요. 이건 이 부직포 자체도 찢지를 않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지금 보시면 바람이 오늘 상당히 센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끝에 가장자리 부분만 약간 흩날릴 정도이지 부직포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초 매트, 부직포 등을 여러분들이 블루베리 식재전에 사용을 하실 때 꼭 이런 방법을 혼용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들을 어떻게 박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무 부자재는 솔직히 사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나무를 사용하는 현장에 가면 아주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 같은 렌치는 철물점에 가시면 다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농가에는 다 이런 전동 드릴 하나쯤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약 한 7초 정도 소요가 되면 이 하나를 박는데요. 이 경고성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우리가 일부러 뜯어내지 않고서는 태풍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끄떡없고요. 또
바람이 많이 불 때 일반 고정피는 그 고정에 한계가 있어서 이 부직포가 뜬다든가 또 찢어진다든가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그 핀 자체 가격도 핀으로만 전체적으로 고정을 하려면 비용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팁을 사용하시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부직포 자체 찢김이나 절대 방지할 수 있고 또 날림 방지는 100%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리라 권장해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식재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식재 가장 첫 단계인 줄 띄우기와 제초 매트 또는 부직포 등 잡초 방지용 매트를 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새로 조성된 베리드림 블루베리 농장에서 직접 현장에서 식재 전 단계에 걸쳐서 과정별로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